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된 질경위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세 번째 유가 증권 시장으로 2013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초기 주 12개의 기업으로 시작해 2018년 기준 153개의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 의무공시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29개로 줄여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상위 시장인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데 패스트트랙을 통해 용이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예탁금 인하로 인한 개인 투자자 접근이 용이해졌고 대주주 분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가 전망됩니다. 이 그래프는 코넥스 지수를 자체적으로 산출한 그래프로 기존 예탁금을 인하한 시기에 2015년도에 코넥스 지수가 상승한 것을 보아 올해 활성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여성 청결제는 의약품에서 2010년 화장품으로 변경된 이후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세계 외국부 세정제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도에는 약 25억 달러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여성 위생용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 특성상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성 청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청결제, 여성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질병은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질 내부의 정상 산도는 pH 4.5에서 5.1 정도로 평소 사용하는 염기성인 바디워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질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청결제가 여성의 필수 소비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면 여성 청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질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신경세포가 적어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방치해뒀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염증이 없는 사람도 여성 청결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불검증을 일으키는 질건조증은 여성 청결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 청결제의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에게 필요한 여성 청결제는 얼마나 관리되고 있을까요? 저희 조사 결과 발보다도 Y존의 관리가 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여성 청결제 시장이 초기 단계이며 타협법과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여성 청결제 사용 비중입니다. 특히 20대와 미혼 여성의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여성 청결제의 필요성을 가장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며 향후 20대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판매 중인 여성 청결제 기업입니다. 질경위를 비롯해 6개의 기업이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에서 50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질경의 작년 매출액은 약 207억입니다. 매출액 1위 기업입니다. 질경의 매출액과 국내 시장 규모는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청결제 1위 기업인 질경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하우동촌으로 생수산업으로 시작했지만 2012년 국내 특허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여성 청결제 기업입니다. 사실 질경위 CEO는 아내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내를 위해서 여성 청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여성 청결제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질경위는 R&D 강화를 위해서 앰퓨리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질경위로 바꿨습니다. 현재 질경위의 지배 그룹은 하우동촌 생물과기 유한공사와 프리먼스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상품 비중을 보시면 주요 상품인 질경위의 비중이 69%, 에코워시가 32%입니다. 매출처는 80%로 홈쇼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수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실적 개선을 위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청결제 제형은 폼, 워시, 젤의 형태만 있었지만 질경이는 새롭게 삽입형, 그리고 알약 형태인 정, 티슈, 미스트 등의 다양한 제품이 있어 소비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경이는 여성 청결제뿐만 아니라 남성 청결제도 올해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남성 화장품 시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드럭스토어인 올리브영만 가봐도 남성 화장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질경이는 홈쇼핑에서 출시해 흥행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질경이를 분석해보면 소듐 클로라이드, 즉 소금과 포도당으로 매출의 제품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들은 매입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원재료들을 일정 비율로 배합한 후 고체화를 한 후 포장을 하게 되는데 질경의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은 이 정도입니다. 질경은 국내 3개, 해외 11개의 특허권 보유로 세계 조약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상실험 중인 질병 예방 및 치료용 의약품이 지금 2기를 완료하고 3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3기를 완료하게 되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서의 질경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액입니다. 질경의 경우에는 현재 여성 청결제 시장에서 브랜드 1위 그리고 매출액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경우에는 자사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성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사에 대한 피드백은 기존의 질경이는 자사몰을 통한 Q&A 그리고 고객들의 후기를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것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성분 또한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해 어플에서 20가지의 여성 청결제의 주의 성분 중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아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신뢰도 있게 브랜드를 믿게 됨으로써 향후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된다면 질경이 같은 여성 청결제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쌓이게 된다면 지속적인 브랜드가 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대 마케팅입니다. 질경의 경우에는 기존으로 홈쇼핑 매출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경의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해서 20대 미디어 마케팅을 실시하게 이르렀습니다. 먼저 광고 모델의 경우 한채영에서 김소은으로 변경하여 20대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였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여서 이러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숙명여대 혹은 이화여대에 가서 직접 축제 부스를 운영하고 질염에 대해 건강에 대해서 20대에게 홍보를 하고 자연스럽게 질경이 제품을 홍보하는 회사 자체적으로 20대 마케팅을 주로 유치함으로써 기존의 40대, 50대는 이미 홈쇼핑을 통해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20대의 매출처를 통해서 앞으로의 매출액 성장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입니다. 질경의 경우에는 국내 한정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올 2019년 초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약 90만 명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6시간 만에 2만 개의 제품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명 쇼핑몰 등에 이제 질경이가 충분히 입점함으로써 그러한 브랜드를 입증하였고 오프라인 계약 또한 포레스팅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중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매출을 유통망을 설정하여서 앞으로 중국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무이 할랄 인증을 무사히 받음으로써 이슬람 시장에도 앞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기존의 R&D 과정에서 중남미 여성과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실적이 향후 다른 아시아 혹은 중남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라고 본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처의 다양합니다. 기존의 질경의 경우에는 홈쇼핑 매출에 굉장히 치우쳤기 때문에 유통처 다양화가 굉장히 필요하였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유통처는 홈쇼핑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 자사몰의 여름 전용 키트 그리고 자사몰 할인 판매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몰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부각시키고 있으며 다음은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바카스 그리고 노스카나로 유명한 동아제약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드럭스토어가 아닌 약국에서도 질경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루 해독 시리즈로 유명한 에버바이오와 총판 계약을 맺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전 상장입니다. 질경이는 현재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전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일반 투자자의 유입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유입 등 다양한 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전 상장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코넥스 시장만이 누릴 수 있는 신속 이전 상장 중 트랙 1
매출액 100억, 영업이익 시현, 그리고 기준 시가총액 300억의 기준에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아 담당자가 밝힌 2019년 상반기 질병의 매출액은 120억, 영업이익은 4억으로서 앞서 말한 트랙 1에 굉장히 진출할 용도가 높고, 또한 2019년 말에 회사 자체에서 신속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투자 포인트로서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률을 모두 비교해본 결과 이제 투자 보고서 공시 전에는 18%, 공시 이후에는 13%로 공시 전에는 13%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기존의 여성 청결 시장이 점점 늘어나게 따라 다양한 경쟁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현재 큰 경쟁 기업은 문제가 되는 경쟁 기업은 미쓰비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먼저 최초로 개발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질병이와는 다른 노선을 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대기업에서 진출을 하더라도 2015년도에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제약이 진출을 하였지만 모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청결제에 집중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에 집중한 질병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쟁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속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당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기업이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날짜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거래 괴율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첫 번째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예탁금 인하가 되게 된다면 2015년도와 똑같이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기에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신속 이전 상장을 통해 상장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매출액 추정입니다. 질경의 경우에는 국내 파트의 경우 30%의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엄 질경이 출시로 인하여 10%의 가격 그리고 18%의 매출액 상승을 이제 추정하였고, 다음은 해외의 경우에는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 27,000원 단가의 질경이가 2만 개가 팔린 것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4만 개, 그리고 기존의 중국 매출의 20%의 프리미엄을 추정하여서 11억 7천만 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에코워시의 경우에는 2018년 너무 높은 성장에 비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조절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10%의 추정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매출 차별 비중입니다. 질경의 경우에는 이제 홈쇼핑 매출이 아닌 다른 차원의 매출을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실적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몰입니다. 자사몰의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게 여름 키트 그리고 고객 후기 이벤트를 점점 더 실행함으로써 앞서 말한 2017년에서 18년까지의 성장률이 18%를 2019년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추정하였고, 대리점은 앞서 말한 투자 포인트인 동아제약에서 이제 약국에서 유통을 질병이가 시작함으로써 이제 17년에서 18년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프리미엄이 그대로 적용돼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추정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중국 매출을 그대로 추정하여서 매출처의 비중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사몰의 경우에 13%, 이제 대리점의 경우에 14%, 그리고 홈쇼핑 67%, 해외 4.8%를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당팀의 비용은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두 번째는 광고 선전비, 세 번째는 판매 수수료, 네 번째는 주식 보상 비용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2017년에 비해 굉장히 높은 인건비 상승률이 있었는데, 회사 아이아 담당자와의 그 얘기 결과 2018년과는 2019년과 똑같은 이제 인원 고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을 고려하였고, 광고 선전비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20대 타겟층을 하다 보니 홈쇼핑 혹은 TV 광고가 아닌 대학생 서포터즈 혹은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 낮은 광고 비용의 단가를 예견하였기 때문에 20%를 할인한 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2018년, 2017년에 판매한 매출액만큼의 홈쇼핑 판매 수수료를 그대로 가정하여 2019년도 매출에 이제 대입하였습니다.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보상 금액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2019년도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점, 또한 그리고 회사 IR 이제 자료에서 밝힌 2017년, 2018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2016년과 똑같은 수치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당기순이익은 20억 2천만 원으로 추정하였고, 당사의 밸류에이션은 퍼밸류에이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가치평가법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되려면 당사에 대해서 5년 혹은 10년의 매출액을 향후 구해봐야 되는데 당사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5년 뒤의 매출액은 도저히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는 코넥스 기업인 만큼 상대적인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할인율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대가치평가법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을 기준으로 조금 실적이 좋거나 혹은 나쁜 기업들을 제외하고 화장품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피어 그룹에서 코넥스 기업인 만큼 40% 할인율을 주고 하지만 2019년도에 이전 상장이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의 불이익을 주어 약 타겟권은 18.24로 추정하였고 앞서 말한 당기순이익의 EPS 151원 곱하기 18.24를 더 구해준 가격으로 2,755원을 당사의 목표 주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현재 주가인 1,950원에 비해 약 41%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제 본 팀은 질경에 대해서 스트롱 바이를 외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또 여러 가지 총평도 있었던 이야기 같이 곁들여서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애널리스트 콘서트를 애널리스트 리서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투자 피치, 피치로 거의 투자에 대한 피치를 한다고 각 팀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팀에도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팀에도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뭐 배경이라든지 선정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본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저희 팀이 이제 주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흑속의 진주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제한돼 있는 곳에서 이제 흑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혹은 많은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넥스 시장에서 먼저 이제 목표 기업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코넥스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탈모닷컴, 이제 현재는 TS 트릴리온으로 유명한 코넥스 시장에 있는 TS 트릴리온, 그리고 이전 상장한 기업들은 굉장히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인식이 되어 있으면서도 매출액이 그만큼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기존에는 홈쇼핑 매출을 통해서 판매 수수료를 위주로 주로 수수료를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점점 더 알려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흑속의 진주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이익이 나는 시점 그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코넥스 시장에서 당사를 찾아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택하신 거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재밌긴 했어요. 재밌긴 했는데 시가총액 260억이면 거의 뭐 중소벤처 회사니까 재미는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회사를 스트롱바이로 소개를 추천을 하고 투자를 요구를 하려면은 그만큼 더 꼼꼼하게 자료가 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뭐 꼼꼼하게 봤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본 게 저는 이제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 이제 나온 거를 사업보고서를 봤었는데 감사인 의견 쪽 보니까 전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나타내진다고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여기는 재무 분석 쪽에 뭐 사업성에 대한 분석 외에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특히 이거는 거의 모든 코넥스 기업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 중 하나인데 재무 쪽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은 거는 제가 알기로도 계속 그때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7년도, 17년도까지 15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의 매출액 성장률이 나왔고 투자자들은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을 늘리긴 외형적인 성장이 급급하여서 이제 내용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2019년 상반기 실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드디어 당기순이익 또한 실현이 됐고 그것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평가는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어딘지 잘 못 찾겠는데 브랜드 인지도라는 그
자료 찾아주신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브랜드 인지도가 1등이라고 돼 있던데 네, 그 어디였죠? 그 브랜드?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 예. 그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봐요? 일단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들 혹은 다른 보고서에 비해서 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실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여성 청결제 기업 평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18년 2월달에 한 번 조사를 한 게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 근데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굉장히 그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에 대한 신뢰도를 얻고 그것에 대해서 평판을 이제 브랜드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평판연구소에서 이거 발표한 거 이거 읽어봤어요? 예, 저희는 표로 되어 있는 걸 읽어봤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 2018년 2월의 데이터. 2월에 발표했는데 예. 그 발표할 때 그 사람들이 쓴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나와 있던데 내용 기억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아니 저는 확인 이게 못하고 이게 조금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이게 브랜드 평판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018년 2월에 발표했는데 그 백데이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한 달치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리고 모아가지고 분석하신 것 같던데 그 한 달치 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가 좀 신뢰성 있는지라는 의문도 좀 들었고 또 사실 그 홈쇼핑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1년에 몇 번 홈쇼핑 할 때 검색도 많이 되고 매출도 확 늘어나는데 2018년 1월 달에 1월 2일인가 1월 3일인가 그때 또 홈쇼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왜곡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좀 리스키한 회사에 대한 자료를 추천할 때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데이터 체크를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매출 수정을 하실 때 2019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28% 늘 거로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예. 매출 원가는 줄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코넥스 상장 회사에 대해서 40% 할인을 주셨는데 반대로 이전 상장을 할 경우 프리미엄을 10%밖에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로 매출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를 저희가 이제 다트에 있는 이제 공시 가격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구분해 보았을 때 이제 기존의 그 판매량 분의 매출 원가에서 이제 2019년 그 재료의 원가를 어느 정도 계산해 봤을 때 이 수치가 저희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 할인율을 40%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넥스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동떨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할인율을 주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간에 유사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한 유사한 기업들 혹은 현재 코넥스의 코스피 코스닥과 유사한 기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할인율을 받고 있나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저희가 분석해본 기업들은 원택 그리고 비록 업종은 다르게 되지만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들 중에서 원택 그리고 탑선 그리고 이전 상장한 화장품 기업인 본드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이제 유사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현재 코넥스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약 40%의 주가 계율이 있는 것을 저희는 판단해와서 그러한 계율을 주었고 이전 상장에서 10%의 프리미엄 밖에 주지 않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부록으로 넣은 이전 상장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예 발표 말고 이제 그 PPT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 1년 뒤 상장 수익률 18%, 두 번째는 1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8% 그리고 13%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기업들을 테스팅해 보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코드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이 결과가 그렇게 좀 더 좋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IPO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상태라고 판단을 하여서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줘야 된다고 판단하여 10%의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6.4빌리언, 3조 정도 되는데 화장품 치고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각 국가마다 이제 경쟁하는 기업들 자체 매출이 다 좀 비등비등한 수준 같은데 여기 코넥스에서 스타브로 저기 이전 상장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질경이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 라인업이 좀 있을까요? 지금 아예 산업이 다르더라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현재 그 기업 이익이 실현되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거는 탑선이나 원택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탑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고, 이제 원택 같은 경우에는 헤어빔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코넥스 현재 시장의 특성상 기술성 평가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에는 바이오 기업이 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경이 이 기업 자체의 제품 라인업 말씀드립니다. 질경이로서는 이제 회사 대표나 혹은 회사 IR의 전화 통화를 통했을 때는 회사 IR에서는 2019년 말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회사 대표의 인터뷰에서는 2019년 하반, 그러니까 4분기 이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전 신청을 받는다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지금 모집되는 자금을 어떤 정도로 사용하실지 이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코스닥에서 지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많은 금액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했던 기업들은 거의 10%에서 15%.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게 자금을 모집을 많이 해보게 되면 주가 희석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모 견인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가서도 공모 견인율이 낮으면 지금 현재 공모 IPO 첫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 500대 1 미만이면 보통은 조금 낮은 기업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굉장히 올리려면 어느 정도 낮은 금액에 대해서 IPO를 진행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 현재 시총에서 10분의 1에서 뭐 혹은 20%까지 가정을 했을 때 26억에서 약 50억 정도 될 텐데, 그러한 비용은 아마 광고 선전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스닥 이제 시장으로 간다는 건 좀 더 큰 시장으로 간다는 의미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브랜드를 늘려야 될 텐데, 한번 광고 선전비를 좀 더 사용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말고 좀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6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요 제품을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 질경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들 중에서 중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머스 일부는 15,000원대, 유리아지는 18,000원대, 해피바스는 싼 금액으로 9,000원, 프리메라는 좀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는 여성 청결제를 성분을 비교했을 때 지금 성분이 20가지 주의 성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더 싼 기업이나 아니면 비슷한 기업의 제품을 봤을 때도 성분이 질경이와 비교했을 때 훨씬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분 면에서 질경이가 훨씬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경이 또한 이제 당사는 이제 성층결제 제품을 만드는 상품으로서 이제 질경이 그리고 질경이 프로, 프리미엄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조금의 상품에, 그러니까 확신적인 개혁이 아닌 조금의 상품에 추가하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앞서 이제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실험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것이 완료되게 된다면 의약품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시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관객들의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왼쪽에 계신 분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 이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스탁 데이터 보면은 52주 최고가가 13,95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주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됐던 사유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너이자 최대주주 CEO 맡고 있는 최원석 이 CEO님의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뭐 커리어 어떤 출신이신지 좀 그쪽이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52주 최고가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가격대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더 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18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매출의 기대치를 보게 된다면 2015년도, 16년도, 17년 동안 약 100%,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높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여도 나중에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오버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매출액 또한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에 기급하느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2018년도에는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고 판단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낮은 가격대가 형성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가격이 계속 하락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시된 거로는 타이폴로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관 말고도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코넥스 기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량이 크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가 몇천 주, 몇만 주 등을 이제 한가에 혹은 이제 낮은 가격에 제시하게 된다면 그러한 물량을 기존의 일반 투자자들이 소화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낮은 주가가 굉장히 낮은 주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셨던 잠시만 한 번만 두 번째 질문 다시. 그 최대주주이자 CEO인 최원석 그 CEO님 그 백그라운드랑 커리어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약품 회사와 의약품 회사는 굉장히 경력이 중요하고 커리어가 중요하지만 현재 당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최원석 대표의 경우에는 생수 사업을 하고 있던 이제 CEO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아내분께서 이제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 뛰어드셨는데 실제로 그분의 학력이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당사의 그 전에 커리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분석이 아마 검색이 안 나와서 되지 못했지만 현재 기업적인 운영은 이제 약 한 5년 정도 하우동천 현재 질경을 이끌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투자하시고 회사의 성장을 굉장히 늘리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그리고 또한 코넥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나 혹은 조금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법 혹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본인의 자산 증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도 이때까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CEO 리스크는 딱히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자 마이크 보내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남성 청결제 부분의 제품을 출시해야 되는데 남성 화장품 중에서 남성 청결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 분석 중에서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거의 200억 수준으로 변화가 없는 대신 매출 원가는 거의 2배 정도 상승했고 판매비랑 판관비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시장 가능 하이가 다 차지하여서 이제 더 이상 많은 성장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2019년도 가이던스 제시한 게 달성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하세요. 그 남성 청결제 시장 남성 청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성 화장품 시장으로 분석을 하기보다 사실은 여성 청결제 시장에서 나온 파생된 상품의 시장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55억, 9억 원으로 시장을 현재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중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과연 남성 청결제를 사게 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남성 청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경이의 브랜드에서 사게 된 어머님 혹은 여자친구가 이제 남성 청결제가 출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이제 선물용이나 혹은 남성 청결제에 대한 필요성 부각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시장의 파이에서는 남성 청결제 시장에 아직 전문적인 남성 청결제 기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로서 어느 정도 청결제 이미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가 남성 시장에 진출했을 때 30%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번째 질문. 두
두 번째 매출액 부분에서 이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200억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통 채널 확보랑 홍보성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매출 원가 부분은 2배 이상 증가했고 판관비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매출액 부분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서 시장 파이를 거의 다 차지한 것 같은데 2019년도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먼저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IR 담당자와의 그동안 첫 번째 IR 담당자와의 대화 이후에 계속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IR 담당자와 연락이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날 어제 금요일날 다행히 연락이 되어서 이제 2019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실적은 95억 원이었고 2019년 상반기 실적은 120억 원으로 약 25%의 성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표로 제시한 28%의 이제 그 매출액 상승은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달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였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벤트나 혹은 광고 행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28%의 매출액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경이 분석한 한양대학교 스타워즈 우리 경희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